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광고에서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균일 겁니다. 우리 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요법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약 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약을 드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오늘 우리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이 왜 조금 더 위험하고 그 독성이 강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세균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속에 사는 세균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6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감염되어 있고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좀 위태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내시경 검사를 특정 연령이 되면 하면서 이것 자체 우리 몸에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합병증을 만들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이제 점액질과 위산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정착한 뒤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효소를 이렇게 많이 분비해서 위산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제 방패를 만듭니다. 따라서 스스로 살아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라는 아주 열악한 강력한 위산이 뿜어져 나오는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제 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 특히 동아시아형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데, 이 균은 양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위벽에 달라붙는 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양형이 한 개인 반면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고 더 많은 독성인자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10배 정도 더 서양형 헬리코박터균에 비해서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에서 위암이 더 많이 호발하는 그런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한국인, 동아시아형 헬리코박터균은 양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밀접하게 위에 들러붙고 이것 자체가 더 많은 독성인자를 만들어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근데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은 양발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특별하게 딱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의 이제 추론으로는 생존에 대한 적응 형성, 즉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생활 습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더욱 진화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더욱더 강한 염증 유발 독성인자를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 생존하다 보니까 더 강한 쪽으로 적응된 것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의 추론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은 양발이면서 더 강한 독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가 발견이 됩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지향 궤양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장사폐양성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이 헬리코박터균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독성을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것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궤양,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암인자에서는 반드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장사폐양성이나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4일간의 항생제 치료를 해줘. 알 수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힘들지만 잘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검사에서 음성을 넣은 것을 확인하셔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뿐만 아니라 나중에 헬리코박터 만든 독성인자로 인해서 위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암의 전구병변으로서 위축성 위염, 장사병, 위축성 위염이나 장사폐 발생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염증 작용에 의해서 위에 성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치의가 정해준 위내시경 스케줄을 반드시 따라서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리코박터에 좋은 음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유산균, 당연히 이제 장 건강이 좋아야 위 건강도 좋겠죠. 녹차,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꿀에도 좋은 이제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있으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브로콜리, 새싹은 우리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설포라판을 가지고 있죠. 감초, 이거 재생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으면 몸에 염증을 없애야, 위에 염증을 없애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헬리코박터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이 왜 양발인지, 왜 독성이 강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